브랜드 넓게 해서 메타 광고나 뭐 미디어 믹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뷰티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바로 그 주제죠. 네. 메타 광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인데요. 제 광고주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질문 주시는 겁니다. 요즘 뷰티 브랜드에서 메타 광고 없이 성장하기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하려니 제대로 안 하면 광고비만 쓰고 효과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오늘 그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뷰티 업종이 생각보다 이제 광고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요즘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약간 쉽게 말해서 다른 업종들보다도 레드오션인 상태가 바로 이제 뷰티 업종인데요. 심지어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미지 브랜드가 굳혀진 브랜드들이 좀 잘 나오고 그 위주로만 이제 구매가 좀 잘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신생 브랜드가 살아남기 힘든 만큼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배너 광고나 1대1 노출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메타 광고가 좀 가장 광고의 주 포인트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이 많은 광고주님들을 위해 다양한 내용을 가져왔으니 라이브 통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뷰티 브랜드는 왜 메타 광고를 꼭 진행해야 할까요? 우선 뷰티 업종은 소비자랑 브랜드가 처음 만나는 접점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드러그 스토어에서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사실 더 먼저 보는 건 인스타그램 피드, 스토리, 릴스죠. 실제로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을 검색하기 전에 누가 썼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인스타그램 광고나 아니면 릴스 같은 거를 보고 기능 좋아 보이네 하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광고 자체 좀 후킹성이 높은 이제 지면이나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사고 싶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게 딱 뜨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발림성이나 뭐 이제 비포 애프터 이런 소재 나타났을 때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리해보자면은 또 요즘에는 이제 소비자들은 발견 기반 소비가 좀 너무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검색은 좀 필요할 때 찾아보지만은 메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매체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이런 무드를 가진다, 또 이런 톤이다를 각인시키기에는 좀 정말 좋은 매체죠. 특히 신생 브랜드나 신제품 런칭할 때는 이제 한 번이라도 고객 눈에 더 들어가야 이제 되는데, 메타는 검색 광고랑 달리 이제 고객이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역할이 주요 역할이죠. 그래서 뷰티 소비자들은 한번 보고 바로 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보통 3번 이상 다른 데서도 이제 본 적이 있어야 좀 그거에 대해 신뢰도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 뭐 장바구니를 담으면서 이제 다른 상품 브랜드군이랑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자주 보냐? 라고 했을 때는 요즘 같은 트렌드에서는 인스타그램, 뭐 릴스, 슈퍼홈 이런 데서 좀 주력 매체로 메타가 있겠죠. 실제로 저희가 타사 케이스 보면요, 처음에는 메타 광고로 브랜드 무드랑 신제품을 알리고 그 다음에 검색 광고, 리뷰 이런 콘텐츠들로 2차 유입으로 통해서 전환이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중요한 터치 포인트 역할을 이제 배너 광고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저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랑 나랑 결이 맞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색감이나 영상 톤, 그리고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저는 메타 광고인 것 같아요. 특히 뷰티는 이미지 영상미가 저한테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쇼핑에 사진 한 장 걸어두는 것보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이 릴스에서 발라보고 발림감, 발색 등을 보여주고 그게 피드랑 스토리로 연동되면 나도 써보고 싶다 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뷰티 브랜드가 만약 메타 광고를 안 돌린다? 그럼 경쟁 브랜드가 다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같은 타겟, 같은 인플루언서 풀, 같은 고객의 피드에 남의 광고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메타는 검색 이전에 브랜드를 머릿속에 박아두는 채널입니다. 고객의 SNS 스크롤 속에서 저거 예쁘다, 누구 거지?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한번 써볼까? 이 한 번이 매출을 만듭니다. 결국 뷰티 브랜드는 무조건 발견형 소비를 잡아야 한다는 거. 이게 메타 광고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브랜드가 그냥 팔로워 늘리고 좋아요 수 늘리는 데만 좀 집중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실제 매출과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까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면은 무작정 브랜드 계정만 키우고 뭐 브랜딩만 하기보다는 전환 트래킹 하기보다는 이제 전환이나 트래킹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판매 증진의 좀 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매출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메타 광고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세팅법이나 아니면 소재 구성 관련해서 좀 마케터들이 전달드리는 이제 직접적인 꿀팁을 좀 전달드리려고 맞습니다. 해요. 그렇다면 뷰티 업종은 메타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하나는 브랜딩 목적, 하나는 판매 목적 이렇게요. 먼저 브랜딩 목적, 즉 고객한테 우리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야 하고 무드를 각인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로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트래픽 캠페인은 논타겟으로, 즉 타겟을 설정해 두지 않고 넓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뷰티에 관심 있을 만한 연령대, 성별만 설정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브랜드 무드컷을 이용한 소재로 제품 사진이나 룩북 이미지, 간단한 슬라이드형 동영상 등을 이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CTR과 도달, 반응률을 계속 체크하면서 소재를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이지만 색상, 질감, 강조, 모델 컷 등 이렇게 여러 버전을 다 돌려보고 잘 먹히는 것만 남기는 게 광고비 누수를 막을 수 있겠죠? 네, 이 트래픽 캠페인이라는 게 이제 전환 캠페인이랑 반대로 이제 저희가 얼마나 저희 그 브랜드에 유입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그 장점인 캠페인인데요. 그만큼 CPC나 CPM이 이제 저렴하다는 장점이고 노출량이랑 클릭 수도 전환 캠페인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브랜딩 목적, 우리가 이런 브랜드야. 이 브랜딩 목적의 소재가 실질적인 뭐 판매 증진까지 판매 소재랑은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무슨 브랜드인지 알리고 싶다. 우리가 이런 브랜드다. 우리 이름을 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래픽 캠페인이 꽤나 적절한 캠페인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즌성이나 뭐 핫 이벤트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전환 캠페인은 전환을 물론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노출량이 트래픽 캠페인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바짝하는 이런 이벤트성 소재를 돌릴 때도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신생 브랜드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선크림, 뭐 약간 유분을 잡는 파우더 이런 제품들이 이런 트래픽 캠페인을 하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봤을 때 트래픽 캠페인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은 좋고, 또 이 트래픽 캠페인의 장점 자체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메타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 머신러닝 자체의 모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전환 캠페인 대비해서 클릭이나 노출 이런 게 조금 전환 캠페인은 트래픽 캠페인에 적다 보니까 이 트래픽 캠페인으로 이런 모수를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트래픽 캠페인이랑 판매 캠페인을 적절히 운영을 하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판매 매출 증진이 맞잖아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판매 캠페인만 돌리기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모수를 쌓고 그 모수를 토대로 이제 판매 캠페인에 여러 가지 뭐 유사 캠페인이나 뭐 상세 타겟이나 이런 거를 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판매 목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건 바로 전환 캠페인인데요. 전환 캠페인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트래픽 캠페인과는 조금 더 달라요. 세팅이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넓게 까는 논 타겟, 반응 좋은 세그먼트만 따로 세트로 분리하는 상세 타겟, 자사몰 방문자, 인스타그램 반응자 데이터 기반 유사 타겟, 장바구니 이탈자,
상세 페이지만 본 고객을 잡는 리타겟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 캠페인에서 소재는 제품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실제 사용 컷이나 사용 전후 비교 등 진짜 내가 이걸 왜 구매를 해야 하는가, 나한테 필요한 게 맞는 건가 라는 거를 딱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메타 광고지만 광고 목적에 따라 달라서 캠페인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응 안 나오는 소재는 과감히 끄고 잘 나오는 고효율 소재만 계속 디벨롭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메타 광고 진행 시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논타겟, 상세 타겟, 유사 타겟, 리타겟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논타겟 이 타겟이 여기 플러스로 ASC 캠페인이라고 있어요. ASC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전환 캠페인인데 이제 머신러닝에다가 완전히 맡기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세팅을 할 건 없고 그냥 소재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페이스북 머신러닝에 대해 토대로 이 타겟에게 맞춰서 노출이 되는 그런 캠페인인데 요즘에는 이 ASC 캠페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캠페인이 좀 성과가 괜찮아가지고 이제 많이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로도 이제 논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겟을 아예 안 걸고 진행하는 것을 논타겟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 타겟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제 노출시켜서 점점 이제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잡아가는 타겟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논타겟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뷰티 업종 자체는 여성이랑 이제 성별만 특정 지으면은 딱히 그렇게 뭐 어떤 타겟이다라고 걸기에는 조금 뷰티 업종이 좀 폭넓은 타겟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타겟으로도 했었을 때도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세 타겟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관심사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구매를 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뭐 관심사를 건다거나 아니면은 뷰티 업종 이런 뷰티에 관심이 많은 사람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걸어서 저희가 이런 관심사를 가진 타겟에게 우리가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는 타겟군이고요. 이제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 전환 캠페인을 하려면은 전환 추적이 가능한 이 픽셀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 픽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들어왔던 고객의 이력, 뭐 발자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웹사이트 방문자, 장바구니 고객, 구매자, 뭐 이탈자까지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리타겟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매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출을 한번 더 시킨다거나 아니면 장바구니 대상으로 뭐 30일 한 사람들에게 또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출을 시킨다던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걸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신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싶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자들을 타겟에 걸고 구매 타겟 30일을 제외를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네, 있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리타겟을 할 수 있고 이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비슷한 타겟군까지 노출을 시켜주는 것을 유사 타겟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겠네요. 네, 넓은 범위죠. 이제 리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또 노출을 시키는 거고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기반하여 이럴 것 같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근히 메타가 뭐 요즘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말아서 노출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다양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세 타겟이나 유사 타겟, 리타겟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제 그만큼 이런 거를 모두 테스트를 해보려면 시행착오랑 뭐 그쵸. 예산도 이제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예산이 많지 않은데 어디에 먼저 써야 할까요? 네. 진짜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마케터의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은 예산일수록 뭐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매출로 연결될 흐름을 먼저 잡아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신생 브랜드가 초반부터 무조건 브랜드 인지도 광고만 계속 돌리면 검색도 안 늘고 판매 전환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흐름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신제품 알리기 그리고 당장 사게 만들기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즉 트래픽 캠페인으로 관심을 모은 뒤에 전환 캠페인으로 구매까지 딱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광고에 있어서는 이제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캠페인이 좀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좋다. 라고 하지만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매 전환은 그렇죠. 오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좀 적절히 예산을 분배해서 트래픽 캠페인은 뭐 2대 그리고 뭐 전환 캠페인 8 막 이런 식으로 좀 예산 비율을 조정해서 알맞게 노출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바로 메타는 데이터를 쌓는 구조라는 거예요. 광고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릭한 고객, 방문한 고객 데이터를 계속 모아야 다음에 더 효율적인 타겟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괜히 여러 개 억지로 돌리지 마시고 반응 좋았던 이미지나 영상을 중심으로만 집행하면 조금 예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광고비가 덜 세고 매출이 훨씬 빨리 불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광고 대행사나 실무자랑 이야기할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광고비는 결국 흐름과 데이터가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가 쌓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모수가 쌓이면 할 수 있는 타깃군이 느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앞에서 여기 언급 드렸듯이 유사 타겟이나 리타겟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타겟층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모수가 없으면은 이 타겟 세팅이 무의미하다고 보면 되죠. 이제 리타겟팅으로 구매를 하신 사람을 또 다시 노출시키고 싶은데 저희 브랜드를 구매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한 5명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그게 노출이 되는 그렇죠. 형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수를 쌓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뷰티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재. 어떤 소재를 써야 잘 팔리냐? 제가 딱 5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생활 밀착형 비포 애프터 그리고 리얼 상황 강조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자면 요즘 소비자들은 그냥 나 피부 좋아졌어 이런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상황이 보이면 훨씬 신뢰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출근 준비하면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마스크팩을 붙이고 집안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진짜 나의 일상에서 나도 쓰면 이럴 것 같다 이런 공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그리고 필터, 보정, 티 안 나는 민낯, 텍스처 컷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Z세대 그리고 MZ세대 소비자는 이제 뽀샵 느낌 진한 광고를 엄청 싫어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진짜 손등 발색, 모공, 피부결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전환율이 더 높다고 해요. 특히 텍스처를 근접샷, 매크로샷으로 담아서 쇼폼으로 돌리면 CTR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뷰티 시장은 제품 설명이 긴 영상보다 이 제품 딱 이렇게 바르면 끝 하는 초간단 데모가 더 먹힙니다. 특히 뷰티 툴, 쿠션, 그리고 립 제품은 한 손에 쏙 톡톡 바르면 오케이 이런 구조가 너무 좋아요. 릴스, 틱톡에서 5초 안에 잡아주면 클릭률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보통 하루 루틴형 브이로그 컷 이런 문구를 많이 쓰시고 계세요. 예전에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제품만 들고 설명을 했다면 요즘은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이걸 왜 쓰는지 보여주는 짧은 브이로그형 룩북이 대세인 거죠. 하루 루틴 안에 제품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으면 브랜드 무드랑 사용감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너무 광고다라는 느낌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리뷰 인용형 카드 뉴스라는 건데요. 뷰티 소비자들은 여전히 후기와 입소문을 가장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 리뷰,
그리고 캡처, 별점 후기, 커뮤니티 댓글을 짧게 편집해서 슬라이드형 카드 뉴스로 노출하면 전환이 안정적으로 붙습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뷰티 브랜드랑 돌려보고 CTR, 도달, 전환율까지 데이터로 검증된 실전 트렌드라서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희가 요즘에는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쇼폼이나 이런 릴스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 그쵸. 이제 광고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미지형이 간단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쉽기는 해요. 근데 맞죠. 이제 그만큼 이제 쇼폼이랑 영상 소재랑 비교했을 때 후킹성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뷰티 업종들은 좀 릴스나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런 릴스 영상형 소재에서 인플루언서 활용 컷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적극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소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약간 할인을 엄청 많이 한다. 약간 이거 할인 1+1 가격 강조 소재요? 네, 할인 가격 강조 소재도 엄청 눈에 들어오고 아니면은 기능을 엄청 강조한 소재들이 가끔 눈에 띄어요. 네. 이거 쓰면 모공 싹 해결. 아니면은 기름기, 유분기 싹 잡아줍니다. 이런 후킹성 소재가 확실히 눈에는 더 띄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비포 애프터 소재로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 굉장히 괜찮은 게 프라이머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포를 아까 말씀해주신 좀 상세한 컷에다가 그쵸. 애프터로는 살짝 뽀샤 있는지 이게 블러 완전 처리네. 블러 처리가 싹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있어서 좀 혹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소재를 짜봐도 좋고 이제 아까 말했던 뭐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먼데이, 투데이 이런 소재 굉장히 맞아요. 많죠. 일상형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로 녹여내는 그런 소재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괜찮았던 오늘 향수 업종이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향수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무슨 페로몬 향수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그런 B급 소재가 좀 잘 나왔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뭐 명품 브랜드의 향수 향을 조금 더 저렴하게 경을 구현한 구현했다 그런 소구점들이 꽤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쵸.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는 잘 소재에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광고주분들께서 저희한테 메타 이런 대행을 좀 맡기는 이유가 기획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데 여러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쵸. 없어서 보통은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광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문 부분이긴 한데 이런 소재나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은 저희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뭐 요즘에 메타 광고 성과 좀 안 좋다, 안 좋다. 좀 성과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상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써도 메타에서는 근데 소구점이 안 잡히면 클릭이 안 나와요. 특히 뷰티 업종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는 이유가 정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품 특징만 설명하기보다는 고객이 공감할 만한 상황과 장점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뷰티 광고에서 요즘 가장 잘 먹히는 소구점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간편함과 시간 단축입니다.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네. 요즘 소비자 특히 저희 MZ 세대는 복잡한 루틴도 싫고 빠르고 간단한 사용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근 전 1분이면 끝, 바르고 바로 외출 가능한 뭐 요즘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 파데프리나 아니면 선크림인데 파운데이션 효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엔 되게 효과적으로 광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얼 기뷰 리반 신뢰성입니다. 다들 요즘 광고를 잘 믿지 않으시죠? 그치만 진짜 후기는 믿으시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심리를 이용해서 실사용자 만족도 퍼센트를 강조를 한다던가 아니면 리얼 사용 전후 비교 그리고 SNS 실후기 캡처 같은 소구점을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정 고민 해결 포인트인데요. 뷰티는 결국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공 커버 끝판왕,
여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지속력, 그리고 예민 피부, 여드름성 피부, 아니면 저희 피부 타입이 다 각자 다른데 그 피부 타입에 맞는 것들, 그런 고민 해결 포인트가 좋은 소구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한정성과 시즌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특히 SNS 광고는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바로 클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정 할인, 아니면 시즌 컬러 품절 임박, 런칭 특가, 500개 한정 같은 이런 후킹성 문구를 활용하면 좋은 소구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소재를 저희가 만들 때 이제 광고주분이랑 이제 소통하면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상 그쵸. 광고주랑 그 브랜드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소재에 전부 담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이제 차라리 소구점별로 이제 소재를 만들고 이 소구점이 이 타겟에게 잘 먹히겠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너 광고 자체가 너무 복잡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탈을 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맞아요.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도 물론 알죠. 그 제품이 이것도 좋고 그쵸. 저것도 좋고 그런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국에는 이제 판매자들이 원하는 그 딱 소구점에 맞춰서 이 소재가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재를 짜고 싶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댓글에 조수아님이 예뻐요라고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라이브 들어주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해 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당장 질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위에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런 소구점들을 소재랑 같이 묶으면은 광고 문구도 한눈에 들어오고 CTA도 훨씬 강해진다는 점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것들을 담지 말고 소구점에 맞춰서 소재를 제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같은 이미지라도 소구점별로 최소 2-3가지를 버전을 만들어서 돌려보는 것이 메타 알고리즘이 알아서 반응 좋은 걸 밀어주기 때문에 효율이 배로 올라간다고 저희는 생각이 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는 메타에서도 명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정교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었을 때도 이 소구점이 잘 먹힌 것 같아, 이 소재가 좀 잘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판매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엔 어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테스트는 시도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이 세트에서 이 소구점의 소재가 잘 나왔다고 해서 뭐 다른 타겟에서 그 소재만 노출시키기보다는 뭐 다른 소재의 소구점도 또 같이 노출시키고 계속 A/B 테스트는 진행을 해야 그만큼 퍼포먼스랑 성과 개선이 된다는 점. 그쵸. 그렇다면 저희는 메타 광고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꿀팁도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ADN이나 모비온 같은 디스플레이 광고랑 같이 돌리면 효율이 더 좋다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타는 브랜드를 노출하고 첫 접점을 만드는 데 강하다면, 네트워크 배너는 고객이 브랜드를 보고 나서도 검색하고 비교하는 구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ADN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외부 지면에 배너로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언론사나 아니면은 특정 어떤 그런 사이트 내에서 옆에 이렇게 떠다니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네트워크 배너라고 하는데, 뷰티 브랜드라면 신제품 런칭 시점에 GFA, 네이버 배너 광고죠? 랑 같이 돌려서 검색량을 더 끌어오는 용도로 아주 좋아요. 또 ADN은 CPC가 비교적 엄청 낮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브랜드명 키워드 노출 대비 ROI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계열이지만 모비오는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기반 뷰티 브랜드에 정말 잘 맞습니다. 특히 리타게팅 전용으로 세팅하면 장바구니 넣고 나간 고객, 제품 상세만 보고 나간 고객을 네이버 혹은 제휴 매체 배너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전달드리자면은
이게 입찰가가 CPC가 낮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입도 다른 매체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ADN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커버라고 있어요. 아이커버 지면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특정 제휴 매체, 제휴 커뮤니티나 이제 뉴스 지면 같은 경우 저희가 원치 않는데도 갑자기 팝업이 팍 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이커버 광고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만큼 이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피로도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이제 단점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을 잘 적절히 조화시키면은 꽤나 괜찮은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제가 ADN으로 아이커버 지면 돌려봤을 때 뷰티 업종에서는 조금 성과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매체 확장을 하고 싶다, 뭐 좀 확장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ADN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도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체류 시간이에요. 이 고객이 얼마나 그쵸. 여기에 체류하고 이탈을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은데 이 ADN 자체가 패널들이 광고 상품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네. 아까 말한 유입 배너로 통해서 유입이 됐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가 좀 고객을 어떻게 체류 시간 높일지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뭐 상품 패널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 저희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상품이 이런 상품은 어때요?라고 이제 여러 개 상품 구성군이 이렇게 맞아요. 보이잖아요. 그걸 상품 패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근데 뭘 사지라고 또 고민을 하는 경우에 이제 베스트 상품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상품들은 어때요? 라고 노출시키면서 조금 더 고려하게 만들고 체류 시간을 잡고 또 이제 클로징 패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가려고 했었을 때 이제 커서를 좀 나가기 버튼에 딱 누르려고 하면은 잠깐 이 상품 할인 그쵸. 뭐 잠깐 이 상품은 어때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상품 패널이 딱 노출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탈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방지하는 그런 좋은 상품군이 있어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상 전환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데이터도 맞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체류 시간이 조금 적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이런 매체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쵸. 보통 소비자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머무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아무래도 광고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게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ADN은 대중적 외부 노출을 통해 브랜드 검색량과 신규 고객 유입 증대에 효과적이고 모비오는 리타게팅 최적화를 통해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 그리고 다시 방문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매체를 메타랑 같이 돌리면 처음 보고 검색하고 다시 보고 사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이제 매체도 추천드리고 메타 광고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나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지금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댓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36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직 질문이 따로 없으신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궁금하신 게 있는데 이제 실시간 채팅이 좀 부끄러워서 네, 연락을 못 준 맞아요.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이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연락처로 연락 네.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네.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벌써 이제 이게 라이브가 끝나버렸는데 저희가 오늘 메타 뷰티 업종 메타 광고 미디어 믹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아, 네. 지생글로벌님 꿀팁이 많군요. 네. 막 놓치신 부분 있으면은 저희 라이브 다시 이제 네. 올라오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빈 마케터 장소라 마케터였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